나무 한 그루마다 나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나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거 나라는 의식이 생긴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서 놔둔 거죠. 필요성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안 그럴까요? 이것도 필요성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우선은 저번에 그 집중배 하면서 예. 집중, 네, 그 법회 들을 때 거기서 나눠주셨던 분들 중 한 분이 그 정치적인 그 신념을 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거기서 좀 노연하면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 어머님 처음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그분 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저한테도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오히려 그분은 그렇게 뭐 운동권 출신이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좀 정치 성향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었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견해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분 얘기 들으면서 저도 이 정치적 견해나 이게 내가 갖고 있던 게 이런 게 옳고 여기 당이 하고 있는 게 옳고 저기 당이 하고 있는 거 틀렸고 이러한 게 다 쓰레기구나 그런 생각들이 진짜 내 삶에서도 진짜 쓸모없고 오히려 나한테 전혀 뭐 제가 잘 살거나 뭐 행복하게 사는 것도 전혀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그거 갖고 있다고 뭐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게 진짜 쓰레기인데 정말 그 쓰레기를 엄청나게 막 중요한 걸로 생각하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또 스님한테 좀 지적도 좀 받고 싶었습니다. 좀 잠깐만요. 네. 그런 견해를 가지지 네.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견해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착함이 없이 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자기 판단이 있어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살아간다는 게 전부 그런 일들이잖아요. 선택해야 되고 그런 거. 그런데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뭐 이런 하는 거 하고 마음에 뭔가가 있는 것하고 그거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없어야 큰 게 보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견해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도 그리고 이제 세상 일은 인연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내야 모르겠다 인연 따라 흘러가는 거지 하고 아무도 투표를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게 공부가 아니고 아무것도 마음에 없는 견해죠. 없는 견해. 미안해요. 없을수록 더 큰 게 보일 수가 있죠. 더 넓게 보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물론 오로지 공부에만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다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고 오로지 이 공부만 하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래야 된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뭐 제가 누구를 투표를 했는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 투표장에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뭐 못 가는 게 법도 아니고
투표를 하는 게 법도 아니고, 그 유의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법이다라는 게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공부죠. 그리고 뭐,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바보 멍청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판단도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정된 마음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뭔가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마음에 뭔가가 있으면, 그게 감옥이죠, 감옥.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집착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붙들고 있고, 여기에는 너무나 익숙해요. 근데, 마음의 빈손, 빈 마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낯설어요. 그래서 이쪽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놓아라, 버려라, 비워라, 그냥 분별에 떨어지지 마라.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보 멍청이로 살아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바보 멍청이로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공부를 정말 깊이 한다면은 무엇을 해도 뭐라고 할까,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겠죠. 더 뭘 하더라도 마음에 욕심, 집착 그런 게 없다면, 그렇죠? 그렇지.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잘 키울까요?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자식을 잘 키울까요? 집착이 없다고 해서 뭐 내 아이야 죽든 말든 이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집착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사는데 마음에 집착이 없다, 가족들이. 그럼 내몰라라 이러고 있겠어요? 집착이 없으면은 오히려 서로 잘 어우러져서 더 잘 살겠어요. 집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어우러져서 잘 살겠어요. 네. 항상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 집착이 없으면 그냥 굳이 가족이라는 게 어딨어라고 하면서 또 그냥 아예 가족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떠나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집착이 없는데 굳이 떠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집착이 없다고 해서 떠나질까요? 떠나는 사람 중에는 실제적으로는 집착이 있어서 떠날 수도 있어요. 정말 집착이 없다면 복이 있어나 떠나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뭐 같이 사는 게 귀찮아서 떠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겠지만, 지금 사람들이 집착을 갖고 산다고 해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잘 사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법부님이 마음에 집착이 없다, 그럼 가족들하고 떠나서 그냥 어디 가서, 그럼 또 뭔가 딴 거에 또 집착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집착이 있어서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나요? 그놈의 집착 때문에 자녀들을 본의 아니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이 없다. 그러면 더 잘 보이고 더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겠죠.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집착이 없으면 우리가 밥을 굶어버릴까요? 집착 없으면 밥을 안 먹을까? 마음에, 배고파 밥 먹어요. 집착 없어도, 그죠? 네. 집착하고 밥을 먹으면 더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그런 것 같죠. 네. 또 말씀하십시오. 아직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나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나라고 내가 고집하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걸 죽어야 되는데, 얘 죽어야 되는데, 얘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것도 내가 또 어디에 빠져서 집착하고 있는 건가? 이걸 또 죽어야 된다는 걸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것도 죽여야 된다는 거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속 그거에 애쓰고 있을 때,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죽어야 되는데 라는 거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예, 그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참. 죽는다는 거는 별 다른 일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결국은 그 방향으로 또 가게 될 거니까. 근데 우리 왜 몸이 죽는 것은 모든 게 작동하던 게 멈추는 거잖아요. 네. 마음도 그런 거, 이렇게 작동하던 게 멈춘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작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내가라는 마음이 앞서서 나가서 작동하는 거, 그거. 이제 그게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들이 자기가 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파도가 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파도 하나하나마다 자아의식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마다 나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거 하나하나마다 나라는 의식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이거 나라는 의식이 생긴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인연 따라서 놔둔 거죠. 필요성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안 그럴까요? 이것도 필요성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네. 일어나는 생기는 마음도 전부 조건에 따라서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모든 건 자연 현상이잖아요. 전부 조건에 따라서 그거 이제 인연 따라 놔둔다 그러잖아요. 조건에 따라 생겨난 현상이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내가 하는 게 없다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라는 게 없죠. 얘가 나야 라는 의식이 생기면 그건 착각이죠. 그렇죠. 깨달아라. 그게 너 맞나.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깨달아라. 야, 그게 너가 맞냐. 너가 있다는 그게 맞냐. 나다라는 착각이죠. 잘못 아는 아르마리가 생긴 거죠. 무명, 어두워서. 잘못 알고 있다. 이걸 뭐 어둠이라 할 수 있죠. 이 착각이 없어져야 돼요.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얘가 네. 내가 죽어야 돼 하고 있으면 괴롭겠죠. 안 죽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국은 그렇죠. 내가 죽어야 돼. 정말 내가 죽고 싶어 라는 마음이 진심에 있다면 네. 그러면 죽는 방향으로 가지긴 져요. 그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근데 한순간에는 내가 죽어야 돼 라는 것조차도 분별망상이죠. 나라는 게 없는데 나라는 착각이 생겨서 다시 또 내가 죽어야 돼 하고 있잖아요. 얘는 인연 따라서 생겼는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라는 착각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 이런 것도 착각이
건가요? 자유의지고 뭐고 다 사람들이 분별심에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자유의지다 하는 것도. 네. 얘가 조건 따라서 움직이면서도 이게 자기라는 착각이 있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지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일부는 내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 나라는 자체가 착각, 나를 찾아보세요. 그 고정관념에 한번 딱 빠져들면 우리는 이게 사실인지를 살펴볼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렇다 하고 딱 전제하고 들어가서 그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나라는 게 이게 나다, 이 몸이 나다 하고 돌아볼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사니까 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면 나도 돌아볼 거예요. 우리 남한테서 물이 들거든요. 남 하는 대로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들 이거 나라고 하니까 자기도 뭐 기정사실로 여기고 이것이 난가 보다 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똑똑하고 잘난 척들은 우리가 다 하고 살면서 만물의 영장이네 뭐 그냥 옛날에 원시인들은 아유 저 불쌍해 무식하게 우리는 지금 이 문명 사회에서 얼마나 똑똑한데 뭐 뭐 똑똑하긴 뭘 똑똑해 멍청하긴 똑같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는 것들을 움켜잡고 그게 뭐인 줄 알고 순 엉터리 알고 순 엉터리 가짜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의지해가지고 잘났네 하고 실제를 볼 수 있어야 이게 실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현실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거기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살면 그 속에서 살면서도 그 사는 것에 누가 뭐 밥을 굶어라 그랬냐, 남 다 아파주고 자기는 굶어라 그랬나, 그런 불교에서는 뭐 어떻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조금만 쓰고 남한테 다 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조금만 써도 내가 있잖아요. 아상이 있는 거네. 그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해서 깨달으라. 우리가 지금 육조단경 공부하고 있는데 육조 해릉대사 이전에는 수행하는 불교였었던가 봐요. 선불교 선맥이라고 해서 달마대사가 초조고 이조고 해가대사고 이렇게 3, 4, 5, 6, 6조까지 내려왔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선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육조 해릉대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요. 이전에 수행을 했던가 봐요. 수행해야 깨닫는다. 경좀 보고 그러니까 이제 능가경에 의존하고 그랬겠죠. 근데 실제로 자기를 한번 보세요. 의존할 게 뭐가 있으며 유의법의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유의법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분별 세상. 유의법의 분별 세상 속에서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이 무의법과 유의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모르면 유의법에 걸려가지고 처에 다 걸려. 유의법은 전부 정해진 게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처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정해진 게 있고 이 선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경계선이 있는 것들이 유의가 그대로 무의와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유의법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아무데도 걸릴 것이 없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의법의 세상 속에서 걸릴 것 없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유의법 세상을 다 무시하고 산속에는 유의법 세상 아닌가요? 어디를 가도 못 면해요. 도망갈 곳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곳이 공부터이고 자기의 생활이 공부의 장이고 가장 센 공부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는 공부예요.
그리고 근데 그 센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산속에 가서 도 닦아서 나와서 하면 공부 더 잘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시끄러운 자기의 현실 속에서 피해서 딴 데 가서 공부한다? 그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기 현실에 오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있는 자리가 항상 마음이 제일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디 도망가 본들 그 사람들이 뭐 그 공기 좋고 물 맑은 산속에 들어가면 공부가 잘 되는 줄 아는데 말이 안 돼요. 무슨 공부가 뭔데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조용한 데서. 그리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조용한 줄 아세요? 마음 시끄럽기는 똑같아요. 왜 자기 분별심이 그대로 있는데 어디를 간들 조용하겠어요. 이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로 시끄러워지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공부라는 게. 이거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뭐 나는 집착심이 없는데요 하는 정도의 집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분별심 자체가 없어야 돼요.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럼 분별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유로우면서 분별하는 거 불가능해요.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 다음에는 분별로부터 자유로움 속에서 분별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나는 지금 분별 내 마음 없이 집착 없이 분별하고 있어. 그거 말이 안 돼요. 오로지 그 분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벗어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벗어나면 날수록 더 잘 보이고 더 흔들림 없이 보이고 흔들림 없이 판단되고 그런 거거든요. 집착 없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딴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러려면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놓아버리는 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이 멈추는 모든 것을 마음에 놓는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에서 계속 뭔가를 놓아 나간다 이런 식이 아니고 딱 지금 분별 멈추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그거예요. 딱 그냥 이 소리밖에 없잖아요. 이 소리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 소리 이외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생각만 복잡하지. 그쵸? 네. 네. 네.